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박스권의 가치인 K증시입니다. 그 안에서도 모멘텀과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빙그레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빙그레 홀딩스와 빙그레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빙그레 홀딩스는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 등 투자 사업 부문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빙그레는 음식료품의 생산과 판매를 맡는 사업 자회사가 됩니다. 분할은 빙그레 홀딩스 46%, 빙그레 54%의 비율로 진행됩니다. 두산 퓨얼셀이 한국 수력 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료 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으로 아직 금액은 공시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현재 시간 외에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가 미국 기업 센서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89억 원에 추가 취득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자기 자본 대비 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취득 후 지분율은 71%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열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한국에 적용적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도 다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현재 여행 관련주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투어와 제주항공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혜태 제과식품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빙그레 관련 공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라운 제거와 더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범양건영도 현재 2%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협상을 논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 관련주로 시세가 붙었는데요. 오늘도 정규장에서 4% 넘는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정규장에서 4%대 강세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2%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파커스입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69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두 자릿수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도 5% 넘는 파란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여행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방문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모두 투어가 일단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노랑풍선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무비자 그 방문 기간 15일로 지정됐다 이런 뉴스가 지난 11월 초에 나온 소식이었잖아요. 이 소식에 여행주들 11월 4일부터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그 상승폭을 지금은 좀 다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네. 11월 4일만큼의 상승 탄력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그만큼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5일이나 30일이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중국에 가서 소비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여행사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자 기간을 15일로 하든 30일로 하든 비행기는 왔다 갔다 왕복 한 번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30일로 늘렸다고 해서 과연 지금 여행사 쪽에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올라갈 거면은 다른 소비 쪽에 올라가는 거는 조금 그나마 납득을 하겠는데 여행이나 이런 쪽은 사실 여기가 만약에 30일로 늘린다고 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수혜를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글쎄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런 탄력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게 지금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행이랑 항공 다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일부 종목군들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정적일 것이다. 뭐 윗골이라던가 좀 음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시간에서 저런 외부 이슈에 의해서 뭐 상한가 갔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5일에 30일로 늘려졌다라는 점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맞기 때문에 좀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좀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저 소식이 여행사들의 실적이나 뭐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물론 다음 주 시장 갭상승 출발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난번 11월 4일만큼의 상승 탄력은 아닐 것 같다. 밑꼬리에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갖고 계신 분들이 시간의 특징주 보고 바로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일주일 반갑습니다.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노란 풍선요. 아, 네. 4,760원이 10%예요. 아, 4,760원에 10%면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아, 오늘 들어가셨고요. 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조금 욕심을 부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노랑풍선은 피비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정규장에서 올랐었거든요. 네. 아, 시청자님 어느 정도로 시세를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시간에 상한가거든요. 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거의 타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 수익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인데요. 아, 부럽습니다. 예, 저도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근데 욕심은 너무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지금 이 무비자와 관련된 이슈는 한 차례 이미 예전에 나왔고요. 이게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노랑풍선이나 우리의 하나투어, 또 모두투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크게 오를 만한 변수는 아닌 거죠. 노랑풍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11월 초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오른 부분을 유지를 하기보다는 거의 다 반납을 합니다. 11월 15일에는 이미 올랐던 걸 모두 다 반납을 했어요. 결국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튀어 올랐을 때 제때 매도를 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무비자 입국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주가는 더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익이 대략 10% 난다. 정말 잘한 겁니다.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의 절반 딱 매도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종가에 딱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노랑풍선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른 여행주 갖고 계신 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혜태제과 그룹주들이 시간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혜태제과식품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그런 제과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전달드렸다시피 빙그레 인적 분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빙그레와 지주사인 빙그레 홀딩스로 나뉘게 되는 건데 빙그레 계열사인 혜태제과 그룹주가 일제히 시간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빙그레 인적 분할 소식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은 네.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은 그 분할한 회사를 그 원래 있던 회사가 지분을 100% 다 가져가는 거고요. 인적 분할은 주주들한테 그 권한을 나눠준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 분할할 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기존에 이렇게 미리 올랐던 부분들이 사실 조금 저는 뭐 선제적으로 좀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어쨌든 이런 인적 분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관련 종목군들이 좀 시간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적 분할을 해서 뭔가 이제 회사에서 더 돈을 잘 벌기 위한 그런 뭔가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고,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겁니다. 빙그레가 지금 기존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다른 종목들처럼 막 상한가 가고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물론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수식도 있지만 또 혜태제과 쪽에서 지금 뭐 과자류들을 다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뭐 과자라던가 이런 거 가격 인상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업에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 다들 상한가를 갔는데 가장 큰 이슈는 빙그레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해석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뭐 합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회사의 성장을 위한 그런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보통 인적 분할은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빙그레와 그리고 혜태제과그룹주, 뭐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효성그룹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오늘 시간 외에서 오늘의 주가 하락을 딛고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청호 PB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효성중공업이 시간에서 3%대로 다시 좀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이게 우선은 공시 자체는 지금 나왔죠. 제가 네. 지금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인데요. 이에 대해서 당사는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 인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몇몇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조금 그렇죠. 네. 뉴스페타시스도 그랬고 알테오젠도 시장에 유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풍문 그대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우선은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효성화학의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이 기존에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특수가스 사업부라고 하는 것을 효성화학에 넘겨준다면 결국에는 이것 또한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가가 잘 갔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은 공시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넘겨두시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주가 흐름 강하게 어쨌거나 빠진 부분을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풍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또 밀린다면 이게 진짜 무언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종가까지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홀딩을, 그게 아니라 주가가 밀려버린다면 종가 장이 마무리될 때 비중을 절반 정도는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해명 공시를 하긴 했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여부 한번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그룹주 갖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효성 TNC 효성 31만 원에 30%. 31만 원에 30%요. 예. 시청자님 오늘 급락에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오늘 20% 급락이 나왔거든요.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수페타시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공시 내용에 인수 의향 질의서를 수령하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풍문이다 뭐 찌라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제2호 건에 대해서 원래 아니라고 회사에서 했다가 네. 실제로 공시를 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6시 44분에.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망한 매물이 선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거는 지금 뭐 어떤 대응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반등하려고 한다면 조금 뭔가 이게 무산되거나 아니면 뭐 안 하거나 다시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사실 이게 보시면요. 이 효성 TNC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핫했어요. 네, 많이 TNC. 올라왔는데 네. 이 오르기 전 가격이 20만 원대예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 주가가 오르기 전 가격대로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깨면서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비중 확대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효성 TNC에 대한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는 손절할 생각이 없다 하시면은 일단 20만 원대가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비중이라도 조금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 비중이면은 저 비중도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만 원 선을 또 마지노선이라고 보시고 20만 원대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진짜로 전량 손절도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추세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은 이거를 되돌리기 위한 급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쪽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에다가 이런 소식까지 나오니까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나는 이 기업에 대한 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나는 지금부터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고 한다면 손절보다는 조금 20만 원대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비중 확대 권유해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못 버틴다. 이거 기업을 보고 투자한 건 아니다. 좀 단기 반등을 노리고 투자했다 하시면은 차라리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두 가지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펩트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6,000원에 10%이십니다. 다 매도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펩트론, 알테오젠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네요. 펩트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20% 급락에 이어서 3% 추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거의 3%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청은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펩트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이유가 11월 18일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동사가 어제 IR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계약 상대방과의 기술 이전 관련된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공개적인 이야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최근에 유지구역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은 보유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시장은 차가운 거죠. 시장은 아주 조금의 풍문이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이렇게
급락입니다. 사실 페트론뿐만이 아니라 아이테오젠도 지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소송이 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이테오젠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주가는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풍문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특히 제약 바이오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선은 페트론과 아이테오젠 둘 다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96,000원이고 현재 시점에서 17,000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 또한 보유를 한번 하시고요. 아이테오젠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테오젠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 담아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페트론, 아이테오젠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버텨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핑거 가지고 계시다라고 연락 주셨어요. 초코쿠키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핑거가 시간에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주원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핑거는 갑자기 왜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그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된 부분 언급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시간에 올라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핫한 게 코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얘기 나오면서 약간 토큰증권, STO 쪽을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당 대표가 언급하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역시나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윗골이. 지금 보시면은 이 핑거 같은 종목도 항상 이 12,000원, 13,000원 구간에만 오면은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고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여기서 사면은 여기 돌파하고 14,000원 돌파할 것 같아. 이렇게 다들 매수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약간 좀 버리시고 이만큼 올라갔으면 여기서 누군가 팔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좀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이 10%니까 뭐 조금 더 내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매수가 부분에서 그다음에 뭐 보신다고 한다면 13,0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그냥 분할 매도 안 하시고 13,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STO 토큰증권 법제화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토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청우 PB님께도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핑거가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뭐 서울옵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4에서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STO 관련주들이 한번 또 탄력받으면 굉장히 급등하고 이러잖아요. 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무언가 이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자산 자체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점은 참 반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STO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법제화까지 가능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의 대상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겠죠. 다만 주식시장은 또 다른 곳으로 자금을 유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보인 이 이슈 자체는 결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다음 주 월요일에 크게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세를 주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정도 이슈에 따라서 시가를 어느 정도 고점으로 만들고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내외에 우선은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주 월요일 종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가에 들어가면은 많이 밀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STO 관련주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뭐 여행이나 항공주들 그리고 제과 관련된 종목들, STO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